자, 요번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114쪽을 보시면 되고요. 요거 3학년 때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전기 에너지 발생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 육합에 있는 땅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저기서 아직 안 배웠나? 이제 막 배웠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건 고1 거니까 고1 애들은 배웠다 치고 자, 전자기 유도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 전자기 유도라는 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요, 코일 주위나 자석 주위에서 코일이 움직일 때나 자석이 움직일 때 여기 코일 내부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코일 입장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인지를 해서 코일 안에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도전류는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된 전류를 얘기를 하고요. 유도전류가 많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 센 자석 가지고 하면 되고요.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되고요. 또 빠르게 움직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유도전류를 많이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체크.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유도전류가 만들어질 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만들어져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 혹시 코일에서 이거 2학년 때 했던 거 코일에서 이 자기장 기억나니? 그렇지. 오른손 가지고. 자, 오른손 가지고 이렇게 감싸지게 되면은요, 코일의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면 엄지손가락 가리켜주는 게 자기장 N극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나요? 자, 요번에는 그거는 전류가 흘러서 코일의 자기장이 형성된 거였어요. 2학년 때 배웠던 거는. 그럼 요번에 하는 건 뭐냐? 자기장 변화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자기장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요. 자, 예를 들어서 N극이 가까이 와요. 자, N극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요,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해야 돼. 그럼 N극이 오는 걸 밀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코일 입장에서 위에 N극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그럼 엄지손가락 위에 대고 네 손가락 감싸지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근데 반대로 N극이 멀어지면은요. N극 멀어지면 멀어지는 걸 방해해야 돼. 그래서 위에 S극 생기는 거야. 이번엔 밑에가 N극이야. 그래서 엄지를 밑으로 내리고 감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G는 검전기인데요. 검전기에서 보게 되면 N극이 가까이 올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는데 N극이 멀어지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어때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를 생성을 해내는데 이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코일에 생기는 전압, 요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압이 형성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도 기전력이 크면은요, 유도 전류가 많이 흘러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가문수 그다음에 자기장 변화에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용하는 대표적인 애가 바로 발전기예요. 자, 발전기 이제 뒤에 변압기도 배울 거고요. 그다음 마이크도 이걸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떨림판이 흔들리잖아요. 떨림판이 흔들리게 되면 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석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장의 변화,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 전류가 흐르니 약한 전류가 흐르니 이런 걸 가지고서는 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로 바꿔서 전달해 주는 거죠. 자, 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코일 입장에서 전류의 자기장의 변화를 인지를 하게끔만 해주면은 유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전기를 얻어내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터빈이라는 애가 나와 있죠.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와 함께 회전을 시켜주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터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날개를 달아가지고요, 유체, 그러니까 흐르는 유체, 그 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수증기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발전기에 코일이랑 연결해 가지고 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자석을 돌려도 되고요, 코일을 돌려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한 놈만 돌리면은 자기장 변화를 인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건데, 이 발전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발전기는요, 수력, 화력, 풍력, 조력, 파력, 핵발전,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은 거의 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수력 발전은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떨어뜨려 가지고 운동 에너지 전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이고요. 화력 발전은요, 화석을 태우는 거죠.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고요, 수증기를 만들어 운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자, 별표 나와 있네. 핵발전. 자, 핵발전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핵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라고 했는데, 핵발전은요, 우라늄 235의 속도가, 여기 밑줄, 속도가 느린 중성자, 속도가 느린 중성자, 속도가 빠른 중성자 안 돼요. 속도가 빠른 중성자는 우라늄을 통과해 버려요. 자, 그래서 속도가 느린 중성자여야 돼. 중성자 가지고 우라늄을 땅 하고 충돌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핵 분열을 하게 될 때요, 이때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질량 감소가 나타나게 돼. 그 질량 감소가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환돼서 방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여기에서도 역시 중성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방출된 중성자가 옆에 다른 우라늄에 핵 충돌을 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를 또 방출하네. 여기서 나온 애들이 또 다른 애들 또 치면서 또 옆에 놈을 치고,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서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게 핵발전이에요. 근데 핵발전을 할 때는요, 감속제는 여기 제어봉과 감속제 나와 있죠. 감속제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야. 중성자가 빠르게 지나가면 핵발전은 어느 정도는 멈춰버려요. 그냥 쑥 통과해버리니까. 그래서 감속제를 이용해서 느리게 만들어가지고 충돌하게끔 해주는 거고요. 제어봉이라고 하는 건 연쇄 반응 속도를 제어해요. 만약에 이 제어봉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옆에 놈 터지고 하면서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봉을 통해가지고 뭘 하느냐? 중성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제어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 장점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실가 기체가 탄소가 발생하지 않아요. 연료비가 저렴해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요. 대용량 발전에 적합해요. 근데 단점이 있죠. 이 무시무시한 단점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체하려고 하는 건데, 방사성 폐기물이 처리가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 발전소 해체 비용이 너무 커요. 그리고 방사능 유출됐을 때 피해가 매우 크죠. 그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뭐 방출 막 한창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그죠? 이거 진짜 한 거예요, 이미? 했잖아. 초밥 못 먹겠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이 원자로 안에 이제 핵 폐기물들, 핵 폐기봉이 있는데 그거를 빼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 빼내. 옛날에 우크라이나 거기 어디냐? 체르노빌. 체르노빌 핵발전소 터지는 거 알죠? 그 터져가지고 다 피폭되고 그랬었잖아. 그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그 육지야.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로 그냥 갖다 부어버려가지고서는 막아버렸거든. 근데 여기는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 바다 쪽에 있잖아. 물이 들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시멘트를 못 부어버려. 그래서 계속 새어 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 문제야. 지금 이걸 왜 녹화하고 있냐? 자, 오케이. 요것만 해보자. 1번만 해보자. 아니다, 2번도 할 수 있나? 야, 1번만 해보자. 1번만. 아니다. 이거 얘기가 또 나오네.
아니다, 문제 하지 마. 문제 하지 마. 내용 먼저 하고 하자. 오케이. 자, 보자. 114쪽이다. 우리 지난주에 114쪽에 핵발전까지 얘기했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핵발전까지 했고, 우리 오늘 전기 에너지 수송과 전력 손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잘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배웠었던 거, 전류 기호로 어떻게 쓰니? I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뭘 쓰니? 전류 단위가 뭐니? 응? 어? 암페어, 암페어. 전압은요? V로 표시하고 단위는 볼트죠. 저항은요? R로 표시하고 단위는 옴의 단위를 썼었죠. 자, 또 옴의 법칙. V는 I 곱하기 R이었죠.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요게 옴의 법칙이었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3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 그래서 전력도 배웠었어. 전력이라고 하는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단위 시간당 전기 에너지. 단위는 뭘 쓰느냐? 와트라는 단위를 써요. 와트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자,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V 곱하기 I 곱하기 T거든. 자, 그래서 시간분의 V 곱하기 I 곱하기 T야. TT 사라져. 그래서 남는 게 뭐야? VI죠. V가 뭐라고요? 전압이요. I는 전류요.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서 합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써요. 우리 3학년 때 100와트다 그러면은 1초에 100줄의 에너지를 씁니다. 이런 거 얘기했었지. 그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 전력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때 전력 단위 시간 동안에 발생하거나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걸로 씁니다요. 됐죠? 이제 표 작으면 어. 자, 그러면은 송전과 배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송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잖아. 그래서 소비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소비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 변전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가는 걸 송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부터 가정으로 이렇게 분배되어지는 걸 가지고 배전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전력 손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은 송전을 하려면은 송전은 이제 쭉 보내는 거잖아. 전기를 보내는 거 아니야. 전기를 보내는데 중간에 이제 도선에 의한 저항이 있을 거고요. 자, 그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겠죠. 자, 열이 발생하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리지. 자,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100개라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가정에서는 뭐 한 70개만 받아. 그럼 30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 송전선의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력 손실. 자, 다른 말로 손실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손실되는 전력, 손실 전력은 뭐야? 없어지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거야. 열 에너지로 사라지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손실 전력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자, 아까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니? 전력은
V 곱하기 I라 그랬죠? 근데 옴의 법칙에서 V는 I 곱하기 R이잖아요. 이걸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 대신에 I 곱하기 R 집어넣으면 I 제곱 R이 되는 거죠? 알겠니? 자, 그래서 손실 전력을 구할 때는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요거 꼭 별표 쳐놓으세요. 자,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서 구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저항의 제곱,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서 손실 전력을 구하게 되는데, 전력을, 그러면은 그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건 I 제곱,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라 그랬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손실 전력, 없어지는 값 얘기하는 거야. 전기 에너지, 없어지는 전기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R 값을 작게 만들면 되겠죠? R 값을 작게 만들면 되죠? 저항을 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도선은 구리선을 쓰죠? 근데 저항 값이 작은 전선을 쓰는 거야. 저항 값이 작은, 구리보다 더 작은 게 누구야? 은이야. 그래서 도선으로 은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전선을 바꿔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못해요. 오케이? 자, 이건 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럼 뭘 줄이느냐? I 값을 줄이는 거죠. 전류를 줄이는 거야. 자, 그럼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요거 잘 보세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력은 아까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였죠? 근데 전류는 그럼 어떻게 돼? 전압분의 전력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류를 줄이기 위해선 뭘 높이냐?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합니다. 왜냐면 V 값이 커졌어. 야, V 값이 커지면 I 값은 줄어들겠죠? P 값이 일정할 때요. P 값이 일정할 때요. 자, P는 초당 사용되는 또는 초당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P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그걸 그 가정으로 보내야 돼. 그때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잖아. 이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였죠. 전압을 확 높여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전압 곱하기 전류한 값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전압 곱하기 전류한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전압을 높여버리면 전류는 작아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자, P는 전기 에너지예요. 내가 100줄의 에너지를 만들었어. 100줄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압을 100볼트로 보내려고 그래. 그럼 전류가 몇 암페어가 되겠니? 1암페어 되겠죠? 근데 이 100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었어. 이거를 10볼트로 보냈다. 그러면 10암페어가 흐르겠죠? 이 얘기야. 전압이 작아지면 전류는 커지겠고요. 반대로 전압이 커지면은요, 전류는 작아지는 거죠. 왜? 두 개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왜 두 개 곱한 값이 일정해야 돼?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 이해됐어요? 됐어? 전기 에너지가 일정해. 내가 100줄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보내고 싶어. 전기 에너지 100줄을 보내기 위해서 전압을 확 높여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전류가 작아지니까 손실 전력이 어떻게 되겠니? 손실 전력이 어떻게 돼요?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잖아. I 값이 작아졌잖아. 그럼 손실 전력은 예를 들어서 전류가 2분의 1로 줄었으면 손실 전력은 4분의 1로 줄는 거죠. 전류가 10분의 1로 줄었으면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로 줄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 송전선 뭐라고 불러? 고압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높은 압력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전류를 작게 만들어서 손실 전력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송전 과정인데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요, 일단 초고압 변전소로 보내요. 그럼 뭐야?
전압을 확 높여버리고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해가지고 소비자한테는 220V가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고압을 전선으로 팍 보냈다가 변전소에서 다운 시켜가지고선 220V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요거 봅시다, 이제. 요 문제. 송전전압이 40만 볼트인 경우가 있고, 송전전압이 4만 볼트인 경우가 있어요. 송전선 총 저항은 결정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도선을 쭉 만들면 뭐 같은 길이, 같은 두께, 같은 재질이면은 저항값은 딱 나오겠죠. 그래서 저항값 주어질 거고요. 400만 와트를 생산했어요. 400만 와트. 400만 와트를 생산했는데 변전소에서 40만 볼트로 만들었어. 그러면 암페어는 몇 암페어가 되니 40만 와트는 40만 볼트 곱하기 전류가 되죠. 그래서 10암페어가 돼요. 요거 이해돼요? 자, 40만 볼트 곱하기 10암페어가 400만 와트죠? 400암페어 곱하기 1만 볼트도 400만 와트죠? 지금 뭐야? 전압을 다르게 했지만 두 개 곱한 값은 일정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전력은 일정한데 전압을 다르게 해서 전류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때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잖아. 그래서 2000와트, 즉 400만 와트의 0.05%가 돼요. 그런데 4만 볼트로 보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4만 볼트로 보낼 때는 400만 와트가 4만 볼트가 됐어요. 그러면은 100암페어가 흐르게 돼요. 자, 100암페어가 흐르게 되면 손실 전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만 와트가 되죠. 자, 그러니까 5%나 손실 전력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 지금 10암페어, 여기는 100암페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손실 전력이 나타나요. 전압을 n배 높이면 전력은 n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손실 전력이. 그래서 고압으로 높여가지고 발사하는데 이때 전압을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키냐? 전압을 변압시키는 방법, 이 변압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뭘 이용하느냐 밑줄? 전자기 유도를 이용. 전자기 유도 기억나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요거 전자기 유도,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거 요거 전자기 유도.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나타나면은요, 유도전류, 유도기전력이 생겨서요,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는, 변압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 판과 이쪽 판에 코일 가문수를 다르게 하는 거야. 코일 가문수를 다르게 하는 거야. 자, 이 코일 가문수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는 N1, 여기는 N2예요. 자, 이게 코일이잖아. 그럼 봐봐.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전류가 흘러요. 근데 무슨 전류야? 교류 전류죠. 교류 전류는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일로 갔다 방향이 바뀌어. 그러니까 전류가 일로 갔다 바뀌니까 어떻게 돼? 이쪽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야. 왜? 이쪽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야. 코일에서 자기장, 네 손가락 그 전류, 엄지손가락 자기장 N극 방향. 자, 이쪽으로 갈 때는 자기장 N극이 이쪽이었는데 반대로 갈 때는 이쪽이 N극이 돼. 그러니까 자기장이 계속 바뀌지. 그러면 이쪽 코일에서도 자기장의 변화를 인지해서 유도전류가 형성되겠죠. 유도기전력이 형성되면서 유도전류가 형성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코일의 가문수가 달라요. 코일의 가문수가. 자, 보면은요, 코일의 가문수에 의해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압도 커지게 돼요. 전압이 커지면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왜요? 여기서 전압 곱하기 V1 곱하기 I1은 V2 곱하기 I2랑 같아요. 왜? 전기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 이해돼? 전기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전기 에너지 전력이야. 전력은 변화가 없어. V 곱하기 I한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V 값이 커졌어요. 여기 V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 V2가 커졌어. 그러면 I2는 어떻게 돼?
작아져야죠. 곱한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코일 가문수가 많은 쪽은 전압이 높아져요. 코일 가문수가 적은 쪽은 전압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코일 가문수가 많은 쪽은 전류가 작게 흐르고 코일 가문수가 적은 쪽은 전류가 크게 흐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1차 코일에 교류가 흐르면은요, 코일 주변에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서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고요. 가문수가 클수록 전압이 커집니다. 가문수가 클수록 전압이 커져요. 그럼 전압이 커졌다는 뜻은 전류는 작아졌다는 뜻이라는 거. 왜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요. 자, 뒤에 거 문제를 먼저 좀 한번 해볼까? 아이, 다 하고 문제 할까 그냥? 아니다, 문제 먼저 하고 하자. 우리 어디까지 해보냐? 3번까지 한번 해볼까? 3번까지. (2번에는) 아이씨, 이거 다 섞여 있어가지고 짜증나네. 얘들아, 그냥 이쪽 뒤쪽으로 가자. 자, 1번부터요. 14번까지 한번 해보자. 1번부터 14번까지. 1번부터 14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면서 가도록 하자. (1번부터 14번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까지 풀이 한번 해보자. 자, 1번에 4번이고요. 2번에 5번이고요. 3번에 1번이고요. 4번에 3번이고요. 5번에 4번이고요. 자, 일단 아직 넘기지 마봐. 자, 여기서 먼저 좀 볼게요. 1번 봅시다.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 세기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방향과 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검유기가 움직이는 방향은 가와 라가 같다. 자, 가와 라 비교하면 N극이 가까이 와요. N극이 가까이 오면은요, 코일에서는 이제 위쪽에 무슨 극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밀어내야 되니까 코일 위쪽은 N극 생겨야 된다 그랬죠. 막대 자석의 S극을 멀리합니다. 자, 이 코일에서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S극이 멀어져요. S극이 멀어지면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위에 N극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와 라는요, 똑같이 코일 위쪽에 N극이 생기니까요, 검육의 방향이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바늘이 움직이는 폭은 다가 가보다 크다. 자, 바늘이 움직이는 폭 얘기하는데 다 빠르게 가까이 하냐, 자, 가보다 빠르게 가까이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빠르게 가까이 하면 더 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폭이 더 크게 되겠죠. 다가 더 큰 거예요. 바늘이 움직이는 폭은 나가 가보다 크다. 코일 위쪽에 막대석 N극을 멀리합니다. 이건 가까이하고 멀리하고는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속도가 똑같으면 폭은 똑같아요. 그래서 D것은 틀려. 자, 그 다음 2번에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는데요. 정지에 있을 때는 안 흘러요. 그죠? 자, 그 다음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 가문수가 많으면 세다. 그래서 5번이 되고요. 자, 3번에 니은 디귿, 니은 기억 디귿. 야, 이거 질문 있는 사람 있니 혹시 3번?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럼 4번에 3번인데 이거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자, 그냥 N극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코일 위쪽은 무슨 극이 생겨요? N극이 생기는 거죠. 엄지손가락 위로 대고 네 손가락 감싸지면 그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4번 이거 질문 있니 혹시? 아무도 없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럼.
자,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 자, 여기서 이제 또 질문 한번 가보자. 8번 질문이고 또 9번 질문이고 또 10번 질문이고 또 없어요? 8번의 핵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죠. 이산화탄소는 거의 배출 안 되고요. 연쇄적 반응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분열할 때 에너지가 방출하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우라늄은 재생이 가능하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재생이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 쓰고 나면은요, 걔네들 어떻게 완전히 다 밀봉해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다 박아놓는단 말이야. 방사성 없어질 때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생 개념이 아니라 아예 처분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9번은요. 가는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합니다. 그쵸? 이게 원자로잖아요.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나는 높은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이게 뭔데? 나가 뭔데 이거? 이거 저기 뭐야, 화력 발전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이건 가열을 해가지고서는요, 수증기를 만들어요. 수증기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수력 발전이죠. 이건 화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둘 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돼야 돼. 자, 10번 해봅시다. 발전기와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이건 알겠니?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유도 전류를 이용하죠.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변압기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가지고 코일 가문수를 다르게 해서 전압을 다르게 만들어주죠. 수력, 화력, 핵, 태양광은 모두 터빈을 회전시켜서, 수력, 화력, 핵은 터빈을 돌려서 회전을 해요. 그런데 태양광은요, 태양빛을 직접 받아가지고 그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걔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터빈을 돌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변전소에서 주상 변압기까지 교류를 사용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교류 사용해요. 그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교류예요. 직류면은요, 방향성이 일정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져 있어야 줘야 돼. 우리 건전지처럼. 자, 그래서 기억이에요. 자, 11번 볼까요? 11번에 3번이고요. 12번에 5번이고요. 13번에 2번이고요. 14번에 2번이고요. 틀린 거 빨리. 12번 또. 14번 또. 13번 또. 야, 왜 11번은 안 해줘? 응? 맞았는데. 그럼 니은은 왜 틀렸니? 가늘게 하면은 저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항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야 돼. 그 저항은요, 단면적이 넓을수록 작아져요. 오케이? 단면적이 넓을수록 작아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면은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가늘게 한다는 얘기는 저항이 커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송전선을 굵게 만들면 저항이 작아지겠네? 근데 굵게 만들면은 또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12번 볼게요. 자, 12번에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변전소와 변압기, 송전선을 거쳐서 가정하까지 송전을 했어요. 수력발전은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죠.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떨어뜨려가지고 터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변압기는요,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가지고 전압을 다르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요. 전류를 줄이면, 자, 손실 전력은
손실되는 없어지는 전력은 I 제곱 R이라 그랬잖아. I 값을 줄이면 손실 전력도 줄여주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자, 13번에는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2대 1이면은요. 전압도 2대 1이 돼야 돼요. 1차에서 220V가 되잖아요. 1차에서 220V면은 2차에서는 몇 볼트가 돼야 돼? 110V가 돼야 돼. 1차에서 2A야. 그럼 2차에서는 몇 암페어 되겠니? 어이? 1차에서 2A면 2차에서 몇 암페어 돼야 돼? 그렇지. 4A가 돼야 되지. 왜냐면 곱한값이 같아야 돼. 전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에너지 값은 안 변해. 이거 지금 변압기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무시합니다 그랬잖아. 여기서 에너지가 뭐야? 전압 곱하기 전류가 에너지야. 그 두 개 곱한값이 똑같아야 돼요. 1차와 2차에서 전력은 똑같아야 돼. 그래서 2차에 대역된 전압은 110V이고요. 전류는 4A이고요. 그리고 1차던 2차던 1초 동안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440J죠. 440W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케이. 됐니? 그 다음 14번 보시면은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교류 전원과 저항이 연결됐습니다. 저항값이 R, 이 R인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각각 EP0, P0이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 N1과 N2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자. 여기 지금 교류 전원과 저항값이 R과 2R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력은 EP0와 P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항 R과 2R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전력이 2대 1인 거는 알겠니? 여기서 EP0이고 여기는 P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전력이 2대 1이에요. 자, 근데 이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는 I 제곱 R이라 그랬죠. 오케이? I 제곱 R. 자, I 제곱 R이야.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I 제곱 2R이 되는 거죠. 여기 저항이 2R이잖아. 알겠니? 자, 전력이 2대 1이에요. 2대 1. 자, 그래서 I 제곱 R 대 I 제곱 2R도 역시 2대 1이죠. 자, 그러면 R 사라지고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전류와 두 번째 전류의 B가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I1 대 I2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2대 1이 돼야 되는 거죠. 몇까지 알겠어? 2대 1이 돼야 된다는 거 알겠어? 여기 I 제곱 R, I 제곱 2R이잖아. 자, 그래서 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I1 대 I2의 비율이 2대 1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I1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여기 2의 제곱이니까 4지.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1인데 여기 2R이니까 곱하기 2에서 4대 2, 즉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I1 대 I2가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문수 비율은 몇 대 몇이겠니? 가문수 비율은 I1과 I2가 2대 1이면은 자, 가문수는 전류에 반비례하죠. 오케이? V1과 V2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I1과 I2가 2대 1이면 V1 대 V2는 1대 2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문수도 1대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가문수는 전류에는 반비례해요. 전압에는 비례하고요. 그래서 1대 2가 돼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태양 에너지 생성과 전환을 한번 볼까요? 자,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질량결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질량결손. 자, 질량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질량이 어떤 식으로 줄느냐?
핵반응 후 질량 합이 줄어드는 질량 결손은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다. 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이거 알고 있니? E는 MC 스퀘어. 에너지는요, 질량의 차이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에요. 자, 이때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야. 태양 에너지, 우리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요? 수소 핵 융합에 의해 가지고서는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근데 4개의 수소 원자핵에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질량이 줄어요. 그럼 그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해서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태양 에너지는요, 우리 대기와 해수의 열 에너지 형태로 흡수, 물의 증발, 구름 생성, 눈비와 같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지구에서는요, 우주에서 도달한 태양 에너지, 우주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대기 대순환이라든가, 탄소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수력 발전은 물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요. 풍력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 이용해서 전기 만들고요. 태양광 발전은요, 빛 에너지를 직접 받아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은 빛 에너지 받아서 포도당과 같은 화학 에너지 만드는 거고요. 자,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운동으로 만드는 게 자동차가 하는 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태양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면서 에너지 순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니?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가 받아야지만이 태양열을 받아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렸잖아. 그러면은 호수와 같은 강을 만들고 거기서의 물의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만든 거죠. 시작이 뭐야? 태양 에너지잖아. 그죠? 자, 그리고요.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공기의 이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에 의해 또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광합성 같은 경우에도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먹어가지고서는 유기물이 된 다음에 그 유기물이 또 땅 속에 파묻혀가지고선 또 화학 에너지가 되죠. 그게 또 운동 에너지가 돼서 결국엔 근원이 이제 거의 이제 태양 에너지에서 왔구나라는 그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니? 자, 그렇다면 이런 화석 연료들, 자, 이 생명체 유해가 땅 속에 박혀가지고서는요, 사용하는 이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의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매장지역 편중도 있고, 온난화 같은 환경오염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 결국에는 고갈될 것들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화석연료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와 그 다음에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을 보세요. 먼저 태양광 발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태양광 발전은요, 빛 에너지를 받아서 곧장 전기 에너지로 만든다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태양 전지판이 있는데요. 이거 태양 전지판 안에는요, 자유전자가 있어요. 이 자유전자가 있어가지고서는요, 태양빛을 받으면은 들뜬 상태로 되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가지고서는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게 그게 태양광 발전의 특징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에너지가 무한하죠. 태양빛은 계속 오니까요. 그죠?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자원에서. 그리고 환경오염도 없죠. 친환경적이죠. 유지 보수도 간단한 편이에요. 그런데
면적이 넓죠. 우리 뭐 산 하나 막 깎아가지고 시골 같은 데 가면 산 하나 깎아서 막 태양광 발전 쫙 해놓은 거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자, 면적이 넓고요. 그 다음에 초기 설치 비용이 또 많이 들고요.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날씨 흐리거나 그러면 이제 오히려 못 쓰죠. 풍력 발전이에요. 자, 풍력 발전은 뭐 간단하죠. 뭐야? 바람 불어요, 터빈 돌려요, 전기 만들어요. 끝이죠. 자, 국토 효율을 활용을 높일 수가 있고요. 비교적 간단해요.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 풍력 발전하는 데가 거의 어디예요? 산 꼭대기라든가 바다 쪽이라든가 사람 살지 않는 곳에 주로 하죠. 왜냐면 얘네 돌아가면서 굉장히 그 저주파의 그런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정량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죠. 예측이 힘들어요. 당연하죠. 바람이 어떻게 불지 우리 모르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곤충, 새와 충돌, 소음 발생, 그 다음에 자연경관 훼손 등의 저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조력발전이에요. 조력발전. 자, 이 조력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밀물썰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 밀물썰물은 하루에 2번씩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구가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상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밀물 때 썰물 때 해수면 높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터빈을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장소가 제한적이죠. 우리 조력 발전하는데 거의 다 서해안에 있죠. 자, 그리고 건설비가 많이 들어요.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자, 새만금 그런 거 이렇게 방파제 싹 쌓으면은 거기 안쪽은 다 죽은 데가 되는 거죠. 오케이. 파력 발전이에요. 자, 이 파력 발전은요, 시멘트 구조물 이렇게 보이죠, 이거? 이렇게 뭘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통을 만들었다고 상상하시면 돼. 이런 통이야, 통. 거기에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 터빈을 갖다 놔. 발전기를 갖다 놔. 그러면 파도가 딱 치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물의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하겠지? 자,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그 전기를 발전하는데 소규모로 개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은 힘들고요. 소규모로.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파력발전소 자체가 뭘 할 수 있어?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관리가 어렵죠. 이게 파도를 계속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파도를 계속 맞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에너지를 쾅쾅 받으니까 이게 부서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리가 어렵고 내구성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별표는 이겁니다. 연료전지 별표 쳐주세요. 연료전지 별표. 자, 이게 수소연료전지예요. 수소연료전지.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이 수소연료전지인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수소를 집어넣었어요. 자, 수소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를 공급해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를 공급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전해질이라고 되어 있죠? 전해질은 전자가 이동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온화 되는 거야. 전해질 안에서. 자, 수소가 이온화 되면서 수소 이온이 되죠. H+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내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쪽 극에서 전자를 내놓는 거예요. H+가 되면서. 오케이? 그럼 전자가 나왔으니까 그 전자가 어떻게 돼? 요 선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요. 왜? 여기서는 산소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쪽에서는 전자를 받아서 보시게 되면 플러스 극에서는요. 전자를 받아가지고 물이 생성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으면서 물이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가 일어나? 이쪽 도선을 타고서 전자의 이동이 나타나죠? 전자의 이동! 전류가 흐른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환경오염 적어요. 나오는 게 물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 에너지 효율도 높아요.
일단 일반적인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고 수소, 산소 얻는데 에너지가 또 필요하고 수소 생산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건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소 자체가 생산, 운송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자, 수소를 액화시키기도 어렵고요. 수소는 불에 잘 타잖아. 뻥뻥 잘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점들 때문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 때 그 친환경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자, 뭐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냥. 오케이, 옆에 한번 이제 해보자. 아유, 개념지 퍼보기 한번 싹 다 해보도록 해보자. 자, 116쪽에 1번에 OX. 자, 2번에 1은 전자기 유도. 자, 2는 전압을 크게 송전하지요. 3은 수소 원자핵이 뭉쳐서 헬륨 되는 거예요. 4번은 연료 전지. 자, 3번에는 8분의 1이죠. 저항을 반으로 줄이고 전압을 2배로 했어요.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I 제곱 R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유, 제곱이 왜 이렇게 되냐. I 제곱 R이라고 얘기를 했죠. 전압을 2배로 하면 I는 2분의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저항을 반으로 줄였으니까 또 2분의 1 주는 거죠. 그래서 8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손실 전력은. 자, 그 다음 4번에는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핵융합이나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그 태양에너지의 개념이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 5번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잘 모르겠다. 리을, 미음. 자, 됐니?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 15번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볼까? 자, 다 해보자. 응? 자, 뭐 졸리면 자야지 뭐. 자, 보자. 15번은 자, 15번에 3번이지요. 16번에 3번이지요. 자, 여기 중에서 틀린 거. 틀린 거 없어? 없니? 자, 17번에 5번이고요. 18번에도 5번이네요. 19번에 3번이고요. 20번에 3번이고요. 21번도 3번이고요. 22번은 1번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10. 21번? 19번? 네. 또? 22번? 또? 없어요? 자, 19번에 보시게 되면 화석연료를 가스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신에너지이다. 어디 보자. 요거. 석탄의 액화 또는 가스화. 석탄을 석탄 고체잖아요. 그걸 액화시키거나 가스화시키는 거. 그게 신에너지. 이게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거든. 그래서 신에너지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에너지원 고갈이 전혀 없죠. 그쵸? 에너지원 고갈이 염려가 없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렇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게 문제 해결에 도움 이왕이면 에너지 효율 높은 걸 써야죠. 그래서 3번이 되고요. 21번 안 해도 되고요. 자, 22번에는요. 전자가 지금 수소 있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죠. 전자가 이렇게 가요.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그럼 전류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전해질에서 이동하는 건 수소 분자가 아니라 수소 이온이죠.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물이다는 맞지요. 환경오염 배출이 안 되죠. 물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등급 올리기 1번에 4번 나왔니? 틀린 사람 다 맞았어? 틀렸어? 자, 보자. PQ는 중심충상의 점이고요.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고리의 유도전류는 A입니다. 자석의 아랫면은 S극입니다. 자, 요거 고리에서 유도전력이 A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디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유도전력이 A라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봐. 코일에서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야. 그래서 전류 방향대로 내 손가락 감싸죠. 그럼 엄지손가락이 위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쪽이 이 금속 고리에선 여기가 N극이야, 여기가 S극이야.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Q에서 이제 막대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에 A라 그랬으니까 얘가 멀어지는 게 S니까 위쪽이 N극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자석의 아랫면은 S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극이 멀어지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고리 아래쪽이 S극이 생기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N극이 멀어지니까 그걸 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래쪽에 S극이 생겼어요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랫면은 S극. 자, 그 다음 막대 자석과 고리 사이는 항상 청력이 아니라요. 이렇게 다른 극이 생겨서 인력이 작용할 때도 있어요. 자, 고리를 유도는 전류 방향이 반대겠죠. 자, 그 다음 2번 나왔니? 안 나왔니? 자, 아래 흐르는 전류는 B가 A의 2배입니다. 보자. 여기 보시게 되면 AB를 나타냈습니다. 전압이 V, EV일 때, 전황장치를 공들 때는 전력은 똑같아요. 자, 그럼 전력이 똑같으니까 전류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 전류는 여기는 I라 그러면 여기는 2분의 I가 되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전압이 2배니까요. 전류는 2분의 1로 줄어야 되죠. 왜냐하면 두 개 곱한 값이 서로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죠. 전력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는 B가 A의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A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지. 오케이? 자, R에 소모되는 전력은 A가 B의 4배이다. 여기 지금 저항이 똑같죠? 저항이 자, 손실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R 저항이 R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I 제곱 R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I
2분의 I 제곱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 전력이 얘는 4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래서 A가 4배이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B가 4분의 1로 주는 거니까. 자, R 값이 커져도 R에 소모되는 전력은 일정하다. 자, R의 저항값이 커지어도 R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일정합니다. 그랬는데요. 만약에 R값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모 전력도 같이 커져야죠. R값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됐나요?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고전압으로 송전을 해야 되죠. 고전압으로 송전한다. 또는 저항이 작은 애로 쓰는 거죠. 전선을. 또는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면 그것도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고전압 송전을 지금 쓰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까닭. 자, 에너지가 발생하는 까닭은 뭐예요? 질량 결손이라 그랬죠?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어요. 수소 원자핵 4개에서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질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감속제와 제어봉의 역할을 했는데 감속제는요. 이거는 중성자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그 우라늄 235 핵분열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속력이 느린 속력의 중성자가 와서 때려줘야 된다 그랬지. 느린 속력의 중성자. 자, 그래서 그거를 감속제가 해주는 거고요. 제어봉의 역할은 뭐겠어요? 제어해주는 거야. 어떻게?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중성자가 때려줘야지만이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중성자 수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핵분열을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를.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